일단은 중간중간에 쓰거나 자료를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이 원래 빠른 편인데 좀 천천히 어렵게도 편하시게 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목차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작년에 내신을 좀 명의려고 내신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그 명의 내신의 해답인지에 대해서 커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수업 및 시간표를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명의려고 내신은 어떠한지 수업과 수행평가와 시험을 순서대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을 보시면 명의료고는 프린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부터 문법까지 프린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범위를 넓힐 편인데 1학기 중간, 작년 1학기 중간 살펴보자면 문학 프린트, 문법 프린트 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시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외부시를 가져다가 이렇게 프린트 3개를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시 개념 프린트도 따로 해가지고 시의 감성 반복부터 해가지고 수답법, 심상 등등 프린트가 이제 현대시 기본 개념 전체적으로 이제 명료가 제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법도 이제 의문 변동 관련해서 추가 개념이 들어갔는데요. 원래 기존에 저희 그 명일여고 미래인 교과서에는 의문의 체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원래 중3 때 배우는 커리 내용인데 근데 이 포인트도 같이 프린트에 넣어주면서 교과서에 없는 의문 변동까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의 경우에도 따로 분석 프린트가 나간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도 프린트가 나고 없는 작품도 프린트가 나고 문법까지 다 프린트가 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부분이 약간 2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어머니께서 많이 이게 뭐 프린트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분홍 그 흰색 백 안에 보시면은 제가 그 국어 프린트 샘플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국어 관련해서 PPT 뒤에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내용을 같이 넣어놨는데 그거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고 나와 있죠. 그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 관련된 명의료고 추가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잘 보셔야 하는 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빈칸 채우듯이 수업을 하시면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다 시험범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쓰기보다는 이 프린트로 정리해 나가면서 들어가는 수업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빈칸 하나하나를 꼭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수행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하나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혹은 프린트 하나를 분실할 때마다 프린트를 점검하는 점검 기간이 있어요. 그 점검 기간이 오기 전까지 만약에 본인이 분실된 프린트가 있으면은 담당 학교 선생님께 미리 요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점검 기간에 딱 이번 교시에 우리 점검할 거야 하고 딱 검사를 딱 걷었는데 빈칸이 안 채워져 있다. 혹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분실된 프린트가 있다 한다면은 바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빈칸을 채우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한 프린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린트를 반영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작년 거를 이제 기준하자면은 28문제 중에 프린트 관련 문제 수만 6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2.7에서 3.1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보통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하시면은 대략 20점 정도가 이 프린트 관련된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학교 수업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도가 들어가냐? 프린트 진도랑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진도를 병행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들어갔던 1학기 중간 진도표인데요. 먼저 1주차 때에는 앞에 보시는 그 산수유나무의 농사 관련해서 교과서랑 프린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쯤은 산수유나무 농사 해석 수행평가가 따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행평가 관련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중 교과서에 있는 혹은 교사용 교과서나 혹은 참고서를 많이 참고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적은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번 연도에도 아마 담당하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K쌤하고 S쌤이 따로 계세요. A쌤, B쌤으로 해서. 근데 이번에 그 K쌤과 S쌤이 같이 올라가실지 혹은 똑같이 작년처럼 1학년에 남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프린트 나눠주신 쌤들 두 분 다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기준도 본인의 수업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의문의 변동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교과서 본문과 프린트 진도 나가는데요. 프린트 샘플 좀 더 넘겨보시면은 의문 변동 관련해서 문법 프린트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시 감상 관련해서 그 프린트까지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 프린트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맨 뒷장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문법도 이런 의문 변동 관련해가지고 개념들을 쫙 펼쳐주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거기도 빈칸 당연히 채워야 하고요. 분실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법도 꼼꼼히 들어가는데 거기에 원래 사이시옷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원래 교과서에 안 들어가는 개념인데 근데 그런 부분까지 양측을 해가지고 더 들어가서 시험 범위를 마구마구 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 외에도 프린트에 있는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익히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과서 문제집을 산다고 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프린트로 들어가가지고 교과서 외 부분까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 교과서는 대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카메라 워크 소설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공고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 연대 프린트 진화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 6주차, 7주차에는 이렇게 심화교재를 5주차부터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 2, 3주차 때 들어갔던 내용과 4, 5주차에 들어갔던 내용을 좀 반절씩 나눠가지고 이제 심화교재 상편, 하편 나눠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 위주로 그 시험 직전주에 찝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 7주 때에는 제가 직전 보강 들어간 식으로 해서 시험 기간 있는 주에는 그렇게 수업 한번 하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프린트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카톡으로 매주 문자나 이런 카톡으로 진도를 체크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 이런 프린트 나갔어요. 혹은 본문 나갔을 때는 저희 이렇게 필기 나갔어요 하면서 이제 꼭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아이들은 좀 덤벙대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잘 보내는 친구들은 따로 시험 끝나고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금전적인 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래도 성실하게 보내준 친구들은 잘 보내주면서 이제 학교 진도를 제가 따로 맞춰가지고 수업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시험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교과서, 외부 작품, 그리고 프린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일 요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하면요. 외부 작품이 까다로운 문법 문제를 통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적혀 있는 운동도의 서시, 별의 능감, 그 다음 윤웅주의 간, 백서의 국수, 백서의 편지, 경주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28문제 중에 12문제가 이게 다 외부 작품이에요. 프린트 안 나갔고요. 이거를 그냥 본인이 보고 관련해서 해석을 했어야 했어요. 참고로 국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살짝 그 문제 오류가 한 번 있었긴 했는데 문제 오류가 지나고 나서도 어쨌든 다시 이제 정정 시험을 따로 보고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학기 중간 때에도 2학기 때에는 보통 저희가 고전 시가 위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조가라는 고대가요랑 그 다음에 갈까보다 말보다 시조랑 정철의 삼인곡이랑 광고의 하관 현대시 이렇게 해서 보기나 혹은 지문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박아놓고 기존 교과서 지문이랑 비교해서 상호 테스트처럼 감상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적 컨텐츠 난이도를 올리고요. 또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킬러 문제 두세 문제씩 꼭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명일요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원래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의문 변동만 들어간다 혹은 뭐 중세 부분만 들어간다 하면 그 내용만 원래 딱 내놨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중학교 때 원래 배웠던 이제 품사라든지 이런 개념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르치던 예비고 친구들한테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예비고이 되기 전에 그 문법 교재 하나 사가지고 중학교라든지 이런 거 한 바퀴는 돌리고 오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힘들면 1월달에 네트가 듣고 그게 아니면 너가 직접 2월달 안에 끝마치고 와야 너가 성공적으로 내신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학 문법 내용도 저희가 같이 해서 내신 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근데 이미 그게 된 친구들은 제가 보통 문법이 들어가는 주는 제가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 내요. 왜냐면 이게 명길이 문법 킬러기도 하고 어렵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주의 문법 수업을 들었어도 문법이 이미 완전체로 이제 복습이 중원법까지 완전체가 된 친구들은 200문제 풀어도 좀 어렵긴 하지만 풀만하네 하면서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비가 아예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모르겠어서 문제를 한 100문제밖에 못 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딜레이가 돼서 스노볼이 굴러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심화 교재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문법 한 바퀴는 무조건 돌리고 와. 아니면은 교재 사가지고 따로 공부 내가 검사라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네. 네,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명일 시험은 프린트에 대한 설정 분석과 외부적과 문법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진행 나갈지, 왜 제 커리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제가 교과서랑 프린트 분석 수업과 클리닉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매주 교과서 프린트 진도 체크한 다음에 본문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어휘부터 장르 지식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클리닉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 목, 금 중에 주 1회 나와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클리닉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주 복습 노트 제출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나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펼쳐놓은 교재들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매주 복습 노트라는 걸 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판서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이드 칸이 이제 키워드를 올리는 칸이랑 아래는 요약칸을 적는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예를 들어 뭐 의문변동 배웠다 하면은 의문변동에서 교체 현상, 교체 안에서 된소리되기 현상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배웠던 내용에 대한 목차를 만들게끔 그리고 그 목차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적으면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게끔 하는 식으로 복습도 매주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예비고이 듣는 친구도 복습도 들어가면서 매주 이제 본인이 이제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 부분을 정말 대충 적고 여기 정말 대충 적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잘 들어가면서 내신 때에는 1대1로 필요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주 화요일 자정까지 왜냐면 저희가 수목금에 클리닉 들어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복습이 되어야 온전하게 클리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주 복습 노트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휘를 적는 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는 담당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같이 출제가 되는 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매주 본인이 이제 본문에 있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외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매주 본인이 들어가야 할, 예를 들어 카메라 워커에서 들어갔던 이제 어려운 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시대상을 반영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이제 꼼꼼하게 어휘까지 보수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주차, 7주차에는 저희가 심화교재랑 파이널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2주 전부터 심화교재라고 해서 제 이름이 따로 N해독이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제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교과서 N해독하기 혹은 뭐 무슨 그 자습서 N해독하기 이런 게 정말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부분을 한 2번, 3번은 한번 데일리로 한번 보고 가자라는 식으로 만든 교재가 N해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가 사실은 저희가 항상 N해독을 만들면 전량을 폐기해요. 왜냐면 이 이후에 남는 수량이 없기도 하고 수량이 만약 이제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친구도 이게 이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량을 폐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 때 쓰려고 하나 딱 남겨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명일이면 너무 좋겠지만 한양이긴 한데 제가 작년에 변동했던 근데 이것도 이제 명일이랑 똑같은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데일리로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문법 개념이라면 개념을 한번 쫙 펼쳐주는 총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작품이 들어가면 작품 분석 관련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제가 딱 적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걸 풀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 중간중간에 제가 빈칸 테스트를 넣어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빈칸을 넣어놔가지고 각주 같은 거 본인이 빈칸 채울 수 있게 한 다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 신문지를 넣어줘가지고 학생들이 완벽하게 본인의 개념에 대해서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교과서 본문만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라 프린트
외부 연계 가능 작품까지 해서 싹 넣어줘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교재만 제대로 마무리해도 어느 정도 7, 80점대는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러지 말라 너 평소에 클린 안 하면 나 심화교재 안 줄 거야 라고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커리해서 들어가서 마무리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차, 7주차쯤 되면은 학생이 이제 본인은 만약에 보충이 필요하다, 완료가 안 된 활동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까지 보충 따로 1차, 2차 달아가지고 추가 보충 실시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 놓치는 활동 없게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뒤에 페이지를 살짝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핵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런 식으로 각 공문에 대한 각주를 다루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사용 교과서를 제가 1차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 선생님께서 하신 필기 그거를 반영해서 제가 이제 구두를 해가지고 판서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판서 위에 그 내용을 덮어 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이번 2022 교과서가 처음 출간돼서 들어갔던 학년인지라 이제 작년 기출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 필기 플러스 작년 기출 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네독이라든지 수업 때 들어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개념 프린팅까지 포함해서 빈칸 테스트까지 심화교재로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페이퍼가 또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보던 시간 정말 아이들이 안 외우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각주에 중간중간 다 빈칸을 뚫어 놓아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한 번 더 쓰면서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교재 심화교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명예 기출에 기반해서 이렇게 외부 작품까지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오늘 받으신 제 브로셔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제가 그런 외부 작품이라든지 혹은 그 킬러 문제 관련해서 적중한 사례들도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지 바로 넘기셔서 왼쪽에 하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보시면은 제가 다 기출했던 적중했던 문제들, 적중했던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대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외부 작품 보고 당황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다 대비를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보시는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요. 제가 충분히 이제 이전 명예 2가 이제 문학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아마 명예 2가 문학이 들어갈 테지만은 그 이전 미래 교과서를 바탕으로 명예 2학년 때 문학에서 기출된 걸 그대로 1학년 때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학 2학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작품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또 적중이 된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드렸던 또 브로셔를 또 쭉 넘겨보시면은 이제 샘플 버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넘겨보시면은 저희가 어휘 테스트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복습 노트 어휘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적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휘 테스트는 난이도 이거 쉽게 만들었어요. 보면서 내용이 떠올릴 수 있게만 하라고. 그래서 리스트를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어휘를 쭉 들어간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심화교재에는 이 리스트가 제거된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휘는 쭉 매주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휘가 단순히 본문이 나와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그 주에 들어갔던 장르적 지식들 예를 들어서 뭐 음운 변동에서는 음운, 뭐 형태소 이런 문법적 용어까지도 다 어휘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OX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명의 기출 기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만든 OX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의는 기출이 되기도 하고 선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너가 본문 보면서 한번 체크해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OX랑 OETS는 학생들이 이제 체크하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상기시키는 느낌으로 좀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 뒤에 들어가는 이런 서술형 테스트라든지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조건이라든지 혹은 문제를 외부 작품을 반영해가지고 좀 까다롭게 내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상위권 애들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OX나 혹은 이런 어휘 문제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달성할 수 있게 난이도를 높인 문제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서술형 대비도 실전 문제 대비도 그리고 간단한 어휘 대비도 다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교과서 본문을 제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편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집한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심화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화교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OX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기본 문제로 점검하기, 심화 문제로 점검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수를 더 펴가지고 학생들이 확실하게 본인이 그냥 이해하고 갖고 들어갈 수 있게 심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 대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명의리 수행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거냐? 이게 일단 1차적으로 그 수행을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갈라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직접 평가하는 수행과 두 번째는 그 국어부장을 매 반마다 뽑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국어부장이 대신 채점하는 수행도 있어요. 근데 그 국어부장이 대신 채점하는 수행은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이 조건 맞으면 다 국어부장이 맞다고 하겠죠. 근데 선생님께서 채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꼼꼼하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산수남 관련해서 해석 테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께서 직접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독후감 쓰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별력 없이 들어갔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그 거기 명일요구에서 리스트를 줬어요. 책 리스트를. 이런 책 읽고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개요를 본인이 작성해서 실제 이제 그 거기 학교에서 지시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본인이 연습해가지고 한글의 글로, 하나의 글로 연습해서 독후감을 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시험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은 제가 보통 숙제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간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그 여름방학 때 그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그때에는 제가 따로 첨상 클리닉 진행하면서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이제 저희가 교과서 프린트 외부적 수행평가까지 이제 하나하나 잘 따져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꼼꼼하게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OX 빈칸까지 해가지고 어휘부터 서술형까지 다 대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수강 후기랑 선정 우수 사례 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선정 우수 사례는 1학기 기말 때 전교 2등, 즉 90점, 유일하게 90점 넘은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사례랑 그리고 그 친구가 또 2학기 기말 시험에도 쭉 해가지고 1등급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과 출제 포인트를 잘 연계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애니독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점수 잘 나온다 했던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부터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고요. 저한테 예비고를 들은 친구도 아니었는데 제가 1학기 중간 이후로 기말 때부터 저한테 수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어를 쭉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제가 눈여겨봐서 이제 말씀드릴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1학기 1차 고사를 듣고 나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학기 중간 때 저한테 들어오면서 선생님 수업이 다른 대형 강의 수업과 달리 수업하고 난 다음에 더 남는 수업이 쌤 수업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죄송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번 그 학원과 안 맞다고 느껴지면은 영어를 돌아가지 않는 법인데 그 친구 너무 기특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쭉 해본 결과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돌아오는 보람이 있게 2학기 기말 때는 전교 2등을 들어갔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수업 클리닉 심화 문제 다 꼼꼼하게 본인이 자료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및 시간표 소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이제 앞으로 내신 계획 관련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지금 들어가는 정규 수업은 이제 3시간 동안 3대 영역, 즉 이제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수업하게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르로 공부법이나 핵심 유형 수업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1 내실 중요한 어휘 테스트까지 매주 해서 고전 시가 어휘, 독서 어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고 문제 기출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매주 이런 식으로 목차 구성해서 이제 내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작품이 많이 들어가는 명령 특성상 웬만하면 정규 수업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제 다른 학원에서 듣고 있는 이제 학생의 어머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잘 들어가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론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외부 작품이 딱 나와도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감상하면서 기존 교과서 지문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모의고사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면서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감상 문제가 굉장히 배점이 높고 킬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냐 안 했냐가 나중에 문학 관련해서 문제 푸실 때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중에는 이제 1시간 20분 클리닉 수능금에 하루 나와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학, 독서, 문법으로 맞는 30문제, 50분 내에 풀어야 하는 30문제에 이제 세미 모의고사로 이제 매주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후 자가 오감 및 저랑 1대1 대면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부분이 이제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대1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는 저희가 3월 1주차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 7일, 8일까지는 정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신 개강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S반과 A반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A반이 입문반, 근데 이전에 국어학원 다닌 내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뭐 국어학원을 다닌 전적이 있지만은, 약간 중학교 때 A가 잘 안 나왔다. 뭐 중간에 이제 90점 이상 하고 이탈이 많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A반을 추천드리고요. X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A가 나왔으면서 이전 국어학원 다닌 이력이 조금 있다. 이걸 대비 좀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X반으로 신청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신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 내신 기간은 3월 14일, 1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학교에서 진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그 진도를 따라잡는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명일 요구는 3주, 4주 전쯤에 시험법에가 발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내신 진도를 따라잡아서 그 다음에 심화고지까지 쭉 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 입학하는 경우에는 앞에 했던 그 정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레벨 테스트가 필요하긴 한데 내신 입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편하게 이제 테스트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영역 1뿐만 아니라 2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누나, 언니 분들 중에 이제 영역 2 다니시는 분 때문에 많은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로 이제 제 내신 설명을 마치고자 하고요. 추가적으로 Q&A 시간 갖고자 하는데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녹화 버튼 누르고 바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